시장 전략에 대한 고민 집중 분석 시간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리서치센터장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센터장님과 이야기 나누는 것 같습니다. 6월에 벌써 첫 거래일이더라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괜찮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좀 살아났고, 그리고 반도체 수출 좋다라고 하잖아요. 센터장님의 뷰 먼저 공유해 주실까요? 반도체 업황 자체는 네. 뭐 좋죠. 지금 작년에 워낙 안 좋았고 또 작년에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사실은 이제 올해 시장 회복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고 그거에 맞는 이제 수치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걱정은 사실은 금리죠. 네. 특히 이제 최근에 연준 인사들이 약간 매파적인 이제 발언들을 하면서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조금 조정 국면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난주에 미국의 GDP가 좀 하향 조정이 됐고 그리고 PC 물가도 뭐 시장 기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수준이 나오면서 다다음 주에 있을 다음 주에 있을 우리 CPI 발표에 대해서 이제 조금 둔화될 가능성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조금 흐름 이어갈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주 후반에 있었던 세일즈포스랑 델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네. 조정을 받았다는 거. 이제 그런 점들이 과연 이 AI가 계속 모멘텀을 이어갈 것인지 그거에 대한 의구심을 약간 던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 한 달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금리에 대한 스탠스라기보다는 실적에 대한 분위기가 될지도 궁금하고요. 그럼 결국은 6월 말쯤에 예정된 마이크론까지도 약간은 방향성을 탐색할 가능성도 센터장님 열어놔야 될까요? 아니, 근데 실적은 저희는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실적은 큰 문제가 아닌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시장의 반응이거든요. 이제 그 첫 번째로 보는 게 다음 주에 있을 CPI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은, 이 반도체 지수와 그다음에 CPI 이 그래프를 같이 그려보면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달에 좀 떨어졌잖아요. CPI. 근데 네. 이번에 그 하향세가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금리 뭐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지면서 다시 한번 성장주에 대한 이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좀 경계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실적 자체는 저희가 예상한 거 이상으로 계속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큰 걱정거리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만 딱 놓고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센터장님 오늘 삼성전자 가수급이긴 합니다만 외국인이 7거래일 만에 사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매크로 지표에 의해서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쪽에 삼성전자 그리고 내부적으로 노이즈가 많았잖아요. 어떻게 지금 상황 보시는지 궁금해요. 최근에 인터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센터장님께서 긴 잠에서 깨어났다라는 표현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깨어나서 정신을 차리는 시점이라고까지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노이즈가 너무 많았잖아요. 네. 저는 사실은 조금 기대를 갖고 있는데 워낙에 많은 그 보도, 특히 뭐 외신 보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뭐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런 기대감을 완전히 저버리기에는 아직 좀 시간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저희가 삼성전자로부터 이제 공식적, 비공식적 루트로 들은 이야기는 상반기 중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다. 6월 말까지네요. 그렇죠. 한 달 정도 남았고 네. 이제 그거를 위해서 현재 고객사와 계속해서 조율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3분기부터는 양산 공급도 가능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있었던 일부 언론 보도들은 사실은 좀 너무 성급하거나 조금 현실과는 좀 다른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식 많이 팔았죠. 네. 2조 5천억 원 순매도를 했는데 그 수급이 사실 이제 하이닉스 쪽으로 많이 올라갔고요. 만에 하나 제가 생각한 방향이 맞다. 그러면 뭐 한 달 내에 조금 의미 있는 그런 성과가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좀 분위기는 반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일단 HBM에 대해서 성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게 모든 게 가정이실까요? 레거시만으로 긍정적인 평가 실적에 나오면서 시장의 반응을 기대하는 거는 좀 무리일까요? 그렇죠. 예, HBM이 혀를 뚫어야 된다. 제가 이런 표현을 얘기를 네. 하는데요.
사실 뭐 삼성전자가 HBM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 엔비디아 딱 까놓고 얘기해서 이제 엔비디아의 양산 공급이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보면은 삼성전자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여러 고객사들과 뭐 지금 진전된 그런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고객사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매출액하고 엔비디아의 대항마라고 하는 AMD의 매출액 차이는 10배가 납니다. 10배.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뭐 AMD랑 우리가 잘하고 있다, 또 브로드컴이랑 잘하고 있다, 이거는 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엔비디아와 양산 공급이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6월 달에 가장 우리가 삼성전자 발로 기다리고 있는 헤드라인은 통과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저는 뭐라고 삼성전자랑 얘기를 하냐면은 네. 관련된 노이즈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또 뭐 좀 심각하게 얘기를 하면 사실 피눈물을 많이 흘리고 계세요, 주주들은. 네. 근데 이제 삼성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원래 고객사와 관련된 것들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뭐 고객사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지금 삼성전자 주주들이 피눈물을 흘린다. 그러면 이 주주들을 위해서 이 내용이 만약에 결정이 된다 그러면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뭐 공식까지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의 마이크론도 뭐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공급에 대해서 오히려 보도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관련된 노이즈들도 좀 싹 없어지면서 조금 그 분위기 반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위기 반전 모든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뚜렷한 성과가 나오길 기다리는 이 중에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많은 분들이 바라보시지만 덜간 쪽 삼성전자 밸류체인 아래에 있는 HBM 키워드 종목들은 조금 더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더욱더 민감하게 지금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말씀해 주셨듯이 6월 말까지 성과가 나야 되니까 지난달보다 어찌 보면 더 많은 루머와 더 노이즈가 심화될 수 있는 구간 아닙니까? 어떻게 그쪽은 봐야 될까요? 그 반도체 소부장도 보면은 사실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주가처럼 좀 차별이 많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SK하이닉스 쪽에 밸류체인에 속하는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라든지 뭐 테크윙 이런 회사들의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고 전통적인 삼성전자 이 소부장들은 물론 오르기는 한 종목도 있지만 상대적으로는 좀 열세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삼성이 그 혀를 뚫는다면 그쪽에서도 약간 돌파구는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운명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럼요. 예. 그러면 SK 하이닉스 쪽에 대해서는 그냥 안정적인 흐름으로 보시는 게 지금은 맞을까요?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실적 자체는 뭐 저희 기대 이상으로 현재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일부에서 조금 걱정하시는 것들은 이제 밸류에이션 이야기를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과거 그 레인지를 좀 넘어선 거 아니에요? 물론 넘어섰어요. 넘어섰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작년에 적자가 났기 때문입니다. 적자가 나서 BPS가 작년에 줄어들었잖아요.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은 뭐 예를 들면 PBR 2.7배 이렇게 올라간 적이 있는데 그 해에는 사실은 그 전년도에 적자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올해 실적은 좋아지고 작년에 적자가 났고 그러면 사실은 좀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닉스랑 이제 마이크론의 시가총액 격차를 보면은 지금 한 30% 정도 벌어져 있는데 이 정도면 사실은 거의 최대치로 벌어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마이크론이 지금 미국에서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SK 하이닉스도 뭐 주가 빠진다는 게 아니라 뭐 계속 안정적인 그런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밸류체인 한다면 저희 요 질문 먼저 좀 가도록 할게요. 한미반도체만 콕 집어서 질문을 오늘만큼은 조금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은 높은 프리미엄을 부과받는 이유가 독점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경쟁이 심화된다라는 가정을 하면서 봐야 될까요? TC본도 쪽은 지금은 한미반도체 중심으로 오늘 하락폭이 깊은데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지도 팁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뭐 뉴스들이 나온 게 네. 뭐 한화 쪽에서 TC본도 개발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한미반도체는 워낙 뭐 훌륭한 회사죠. 근데 사실은 이제 현재 주가를 보면은 작년에 주가가 430% 올랐고요.
예, 올해 들어서도 지금 160% 올랐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10배 넘게 올랐거든요, 주가가. 예. 그래서 그걸 감안을 하면 이제 많이 올랐고, 특히 현재의 그 시가총액을 설명하려면 지금 삼성전자에도 대규모 납품이 된다라는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쉽지 않은 거죠, 그거는. 근데 이제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뭐 대규모 거래는 없는 상황이고 그게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건데, 그런 와중에 이제 뭐 경쟁사에서 뭐 제품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여부는 저희가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은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빌미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아닐까. 빌미가 단기적으로는 될 수 있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고 이제 사실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예, 뭐 회사가 좋기는 하고 그 기술력 자체는 저희가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좀 많이 오른 부분들이 뭐 그쵸. 그거 때문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다. 워낙 위치가 높으니까 네.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파운드리 이야기 살짝 하고 갈게요. 지금 뭐 관련해서 리사소 AMD CEO가 연내 한국 방문 추진한다. 삼성은 훌륭한 파트너다라는 뭐 단독 기사도 지금 나오기도 했네요. 이전부터 AMD 관련해서 삼성전자와의 손을 잡는 3나노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파운드리 쪽에서 AMD, 모멘텀 이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어느 정도의 호재로 인식될 수 있다라는 시각이실지요? 좋은 호재죠. 상당히 호재이긴 한데 그동안에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관련해서 뭐 GAA 관련된 기술도 제일 먼저 네. 발표를 하고 기대감이 많았거든요. 근데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죠. 예, 계속 적자가 나고 있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보다는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실적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계약을 했다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 계약을 해서 삼성전자가 좋은 수율을 통해서 마진까지 확보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은 다시 수율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 보시면은 TSMC는 파운드리 쪽에서 마진이 뭐 40% 이상 영업 마진이 그렇게 나는 편이고 삼성전자는 뭐 적자를 크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다른 이제 우리 빅3로 떠오른 인텔 같은 경우는 네. 파운드리 마진율이 마이너스 56%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격차가 난다는 그러네요. 거죠. 그래서 뭐 수주를 한다, 매출을 잡는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좋은 수율로 원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존의 삼성의 3나노 고객은 이제 중국의 뭐 소규모 업체였었는데 어쨌든 AMD라는 이 빅플레이어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는 그래도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기술력으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그쪽에 드라이브가 나올지 계속 저희도 뉴스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발 모멘텀 단기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질문 드리고 저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센터장님, 저희 엔비디아의 최근에 뭐 실적 좋았고요. 그 다음엔 거기에는 액분 이슈도 끼어 있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 쪽으로 국내 자금도 이동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도 저희도 방송 중에 좀 많이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궁금해요. 기준일 기점으로 수급이 더 집중이 된다면 그쪽에 쏠리는 자금으로 인해서 국내 반도체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저는 뭐 그렇게는 안 보고 있고요. 우리 4월달하고 5월달에 있었던 실적 발표 내용들을 저희가 좀 해서 한마디 키워드로 제가 정리를 하자면은 사실 많이 오른 종목들을 덜어내고 그다음에 덜 오른 종목들을 사는 쪽으로 많이 흘러갔어요. 대표적으로 ASML과 TSMC 뭐 이런 업체들은 주가가 실적 발표가 빠졌고 대신에 자동차 반도체 업체라든지 또는 그동안 못 올랐던 애플, 퀄컴 이런 주식들은 많이 올랐거든요.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는 너무나 훌륭하고 지금 뭐 기대 이상의 실적을 계속 내고는 있는데 주가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고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는 이번 분기에 엔비디아의 매출액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2%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상으로는 이제 이번 분기에서는 이제 100%대로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연말 정도 되면 한 50%까지 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너무나 높은 숫자죠. 그렇죠. 그 정도 하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높지만 어쨌든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 모멘텀 자체는 조금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액분으로 인해서 이제 지금 주가가 또 단기간에 한 달 동안 28% 올랐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은 글쎄요 이제 계속 강세를 보인다 이렇게 보이진 않고 오히려 많이 오른 걸 덜어내고 덜 오른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쪽으로 옮겨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요것만 짧게요. 애플 뭐 개발자 회의나 삼성 갤럭시발 이벤트도 그런 맥락에서 주목할 만하다라는 조언 주시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오른쪽에서도 아이디어를 한번 가져보자라는 조언까지 받아봤습니다. 오늘 궁금한 종목 트렌드에 대해서도 좀 읽기가 필요했는데 도움 말씀 좀 받아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이수구 리서치센터장과 함께 시간 만들어봤습니다. 귀한